혹시라도 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제 모습이 잘 안 보이거나 하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XRS로 세금 혜택 받고 세빙스 플랜이나 투자 시작하기 관련해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윤희라고 하고요. 우선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SRS 캐시 CPF를 활용한 유니트러스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트러스트는 오른쪽에 보시는 헤븐포드, 아이파스트, 필립스큐리티, 아비바 내비게이터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세이빙스, 그 다음에 은퇴, 노후자금, 자녀 교육자금이나 목돈마련 자금, 노후자금, 연금, 그리고 레거시 플래닝, 상속 유산 플랜, 그 다음에 생명보험, 암, 그 개인보험, 회사보험, 그 다음에 론 등등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경우에는 뭐 NTUC 인컴, 아비바, 악사, 메뉴라이프, AIA, AIG, 싱가포르에 있는 다양한 메이저 보험사들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SRS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 혹시 오늘 이렇게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 중에서 SRS 지금 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SRS 계좌가 있으신 분? 아니면 계좌 다 없으신 분들인가요? 제가 그 문의를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까지 있으신 분 다 있으시다면 기본적인 건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예, 만약에 다 없으시다 그러면 좀 기본적인 걸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 여쭤보는 거라서 혹시 SRS 계좌를 갖고 계신지 안 갖고 계신지 뭐 채팅창에 이렇게 써주실 수 있으신가요? 없으시고요. 네, 다른 분들도 다 네, 네, 조용하신 관계로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아직 없으시고요. 근데 그러면 SRS 관련된 제가 간단한 설명부터 말씀드리고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채팅이나 아니면 인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음성으로 문의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SRS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살고 있는 싱가포르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글로벌 자산관리 중심주 성장 해갖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런던이나 뉴욕 다음으로 싱가포르 국제금융센터 지수도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 경쟁력 순위도 2019년 1위 싱가포르, 2020년 1위 싱가포르가 높은 편에 속하고 있고 싱가포르 자체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전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고 또 커런시가 강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더 높은 나라 그리고 해외로부터 투자되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스위스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아무래도 이자 소득세나 상속세, 종합금융과세, 증여세 이런 세금 종류가 없다는 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100세 시대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말하죠. 근데 100세가 축복인지 재앙인지는 그 젊었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하시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으세요.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에서 노후 보통 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노후 대비하면 보통 CPF 먼저 떠오르실 것 같으세요. CPF나 아니면 기본적인 뭐 개인 연금에 드시거나 세이빙스 하시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하시거나 펀드 투자하시거나 뭐 옵션, 코인 뭐 다양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SRS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싱가포르 정부의 스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스킴이냐면 2001년도에 CPF 보완책으로 싱가포르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리안이나 영주권자나 뭐 외국인 여기서 말씀드린 외국인은 SPWP 이렇게 비자 소지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세금 혜택을 드릴게요. 그 대신에 그 돈 은퇴 대비해서 그 노후에 쓰게끔 세이빙스 해주세요. 이런 스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CPF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 SRS는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가입을 하셨다. 돈을 SRS 계좌에 예치를 해놓으셨다. 그러면 세금을 혜택을 받으시는 거고, 만약에 올해는 건너뛰고 내년부터 하겠다 그러면 올해는 세금 혜택 안 받으시고 내년에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 혜택 받으시는 거는 그 SRS 계좌에 넣어놓은 금액만큼 이렇게 되는데, 싱가포르행 영주권자는 15,300불, EPSP, WP 분들은 35,700불 1년입니다. 1년에 그렇게 금액 제한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만 불의 연봉을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현재 텍스로 싱가포르 정부 1,950불을 내고 있어요. 1년에 1,950불을 내고 계십니다. 근데 SRS로 외국인 기준 35,700불을 SRS 계좌에 돈을 넣어놓으셨어요. 그러면 1,950불이 아니라 86불만 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96%가 세이브가 되는 거고, 연봉이 뭐 각자 다르실 것 같은데 뭐 10만 불이시다 그러면은 10만 불이신 분은 텍스 지금 1년에 5,650불 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35,700불을 SRS 계좌에 예치를 해놓으셨다, 송금을 해놓으셨다 하시면 5,650불이 아니고 2,251불. 그다음에 연봉이 20만 불이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싱가포르 정부에 21,150불을 내고 계시거든요. 근데 SRS에 35,700불을 예치를 해놓으셨다 하시면은 21,150불이 아닌 14,724불, 6,426불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넣어놓으신 SRS에 예치한 35,700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찾아가실 수 있으세요. 노후에 찾아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뭐 EP시나 뭐 SP, WP신데 영주권을 신청을 하신다, 그 SRS를 시작을 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62세에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뒷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DBS 52C UOB 관련해서 DBS 52C UOB에서 SRS 계좌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DBS나 52C는 그냥 웹사이트 온라인상으로 만들 수가 있고 UOB는 직접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 그 만들고 나서 혜택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제한도 있습니다. 싱가포르행 영주권자 같은 경우는 최소 62세까지 보유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EPWP, SP 같은 분들은 최소 10년 동안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 들어오신 분이 다 비자가 어떻게 되시나요? 영주권자가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은 다른 EPWP, SP 비자가 더 많으신가요? 네네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그 비자 EPWP, SP 갖고 계신 분 중에서 여기 영주권 신청 계획도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영주권이랑 그다음에 그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을 계획이신 분,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만약 영주권자가 62세 이전 SRS 계좌를 만들어 놓고 돈을 넣어 놓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62세 이전에 인출하거나 아니면 10년, 외국인은 10년이거든요. 10년 이주에 인출할 때는 100% 세금 받으신 거 다 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5% 페널티가 있습니다. 뭐 페널티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시거나 뭐 이렇게 파산하시거나 이렇게 뭐 이럴 경우에는 페널티가 되긴 하지만 100% 세금 지금 감면 받으신 거, 혜택 받으신 것도 다 돌려내셔야 돼서, 그래서 이 플랜 같은 경우는 영주권자 기준 62세 이전에 인출할 계획이 전혀 없으시다라고 하실 때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 왜냐하면 페널티랑 뭐 세금도 있고 세금도 다 내셔야 되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10년 이전, 10년 동안 페널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보유 기간 이후에 지금 제가 거기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인출할 때 세금 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62세 영주권자 기준으로 62세 분이 SRS에 돈을 많이 이렇게 하셔갖고 예치를 하셔갖고 40만 불이 있으세요. 그러면 10년 동안 이렇게 나눠서 인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1년에 4만 불씩.
4만 불씩 인출하시면은 세금을 내지 않아요. 하지만 4만 불 이상으로 인출하셨을 때는 거기에 50%에 해당되는 인컴 텍스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 그러니까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은 분들은 그 인출하신 금액 50%에 해당되는 위드홀딩 텍스를 내셔야 되고요. 만약에 금액이 20만 불 미만이다, SRS 인출하신 금액, 그럴 경우에는 인출 금액 50%에 해당되는 15% 텍스를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예로 들었고, 그래서 SRS 금리가 0.05%예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수시 입출금 통장 금리 DBS OCBC 요비 수시 입출금 통장 금리랑 동일합니다. 네. 조금만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한번 쭉 설명을 드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RS 계좌 금리가 0.05%거든요. 워낙 금리 이자가 낮기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에서 이 금액을 62세까지 만약에 SRS에 있는 돈 62세까지 그냥 통장에 나누신다. 그러면은 마이너스겠죠. 물가 상승률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투자 기회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에서 허용을 해줬습니다. SRS 돈을 송금을 하시고요. 기여를 하시고 이 SRS에 있는 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 플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허용을 해줬는데 그 중에 뭐 인플레이션, 싱가포르 기준으로 1.5% 정도 생각을 하시더라도 네, 0.05% 그 SRS 계좌 금리가 낮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면 리스크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지십니다. 그래서 원금 보장이 되고 한 3%, 4%의 복리 이자를 받으시는 플랜도 괜찮으시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원금 보장이 되지는 않아도 되니까 좀 장기적으로 좀 수익이 좀 뭐 변동성이 있고 하는 것도 괜찮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 리스크 성향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원금 보장이 되고 3%, 4% 복리 이자를 받으시는 거는 기간이 최소가 10년이세요. 10년이시고 그다음에 그 세이빙스나 연금 플랜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원금 보장이 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높으시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있지만 이런 건 주식이나 펀드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에서 싱가포르 주식, 그다음에 글로벌한 그 펀드, 유닛 트러스트, 그다음에 세이빙스 플랜, 연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SRS의 돈을 또 활용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금 보장되는 거는 세이빙스 플랜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62세까지 SRS는 영주권을 기준으로 찾지 못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롱텀 플랜도 괜찮으시다 하시는 분 세이빙스 또 진행을 하시고요. 주식이나 펀드로 또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이빙스 플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냥 컨셉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제 세이빙스 플랜 세미나에 다 참석을 하셨었나요? 네,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현금이랑 SRS랑 동일하시다고 보시면 되세요. 크게는. 그래서 조금 다른 게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컨셉은 동일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RS에 돈을 예치를 해놓으셨잖아요. 그 기여를 하시고 나서 예치 기간이 있습니다. 뭐 10년인데 10년 있다가 언제든지 돈을 찾거나 아니면 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찾으시면 62세 전까지 SRS 계좌로 돌아갑니다. 돈이. 그래서 이 10년 있다가는 인출에도 페널티가 없고요. 3%에 4%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RS 계좌가 0.05%니까 매년 만약에 12만 불의 돈이 있다 하시면 매년 60불씩 이자를 받으세요. 그래서 SRS 왼쪽은 SRS 계좌에 그냥
놔두셨을 때, 오른쪽은 싱가포르 세이빙스 플랜에 가입을 하셨을 때를 비교를 해봤는데 4.25% 인베스트먼트 리턴 기준으로 첫 번째 연도는 동일하겠죠. 15년 지나고 나서는 SRS의 계좌에 그냥 놔두셨다. 아무것도 안 하시고 12만 900불이 되시고 세이빙 플랜에 가입을 하셨다. 15년 전에 그러면 돈이 12만 불이 약 16만 6천 불, 20년째 SRS 계좌는 12만 1,200불이 되시고 이 세이빙스 계좌에 세이빙스 플랜에 가입을 하셨다 하시면은 23만 3천 불. 30년째는 SRS 계좌에 그냥 놔두셨다. 그럼 12만 1,800불. 그 세이빙스 플랜에 가입을 하셨다. 그럼 35만 불. 40년째도 SRS 계좌에 가입을 하셨다 그러니까 SRS 계좌에 그냥 놔두셨다 하시면 12만 2천 불. 세이빙스 플랜에 가입을 하셨다 하시면 50만 9천 불. 50년째는 SRS 계좌에 가입을 그러니까 계좌에 그냥 놔주셨다 하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SRS 계좌에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50년 놔두셔도 앞에 숫자가 거의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뭐 세이빙스 플랜이나 연금에 가입을 하셨다, 뭐 롱텀으로 하신 분들은 앞에 숫자가 이렇게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복리이자로 이렇게 되는 그 플랜이 있고요. 이거는 현금이나 SRS 둘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이빙스 플랜 같은 경우는 뭐 60세나 65세 은퇴 기간이죠. 그때부터 20년 동안 이렇게 연금으로 받는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SRS 자체가 연금 노후 대비거든요. 그래서 은퇴 자금 대비이기 때문에 60이나 65세 때 뭐 은퇴를 하시고 나서 그 뭐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연금으로 받으시는 그런 그런 플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 효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복리 효과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주식이나 펀드도 다 그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동안의 복리 효과, 그래서 은행에 그냥 놔두시는 거는 정말 마이너스고 2% 우위가 수익률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더 큰 복리 효과가 찾아올 것입니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관련해서 유닛 트러스트라고 부르는데 싱가포르에서는 펀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론상 원금 보장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변동성은 있지만 변동성도 괜찮으시다. 이렇게 확 떨어질 때도 있고 확 오를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도 괜찮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이나 펀드, SRS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주식만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펀드는 글로벌하게 다양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펀드 세미나, 유닛 트러스트 세미나에 참석을 하셨던 분은 조금 중복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우선 컨셉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그 SRS로 진행하실 수 있는 펀드는 현금으로는 모든 펀드를 싱가포르에 있는 모든 그 유닛 트러스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SRS는 싱가포르 정부가 좀 제한을 두긴 했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고 그래서 뭐 글로벌한 곳에 투자를 하거나 미국, 유럽, 아시아 마켓, 뭐 섹터별로는 테크놀로지서부터 뭐 다양하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몇 개 예로 펀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많이 투자하시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또 테크놀로지. 그래서 뭐 글로벌하게 뭐 미국 회사들이 많긴 하지만 대부분 미국 회사들로 해서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테슬라, 알파벳, 구글 해서 다양한 글로벌 IT, 5G, AI 관련된 컴퍼니, 클라우딩 컴퓨팅 관련된 컴퍼니에도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헬스케어 쪽 분야에도 아무래도 100세 시대, 그 다음에 건강 관련된 관심이나 이런 쪽이 더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헬스케어 쪽으로도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에이펙 마켓입니다. 싱가포르, 아시아 태평양 마켓에 주로 투자를 하셔갖고 우량 기업에 투자를 하셔갖고 지금 제가 변동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장기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좀 우상향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예를 들어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게 수익이 좋은 건 아닙니다. 수익이 나는 건 아니고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그리고 잘은 안 보이지만 미세하게 또 떨어지고 올랐다를 반복합니다. 정말로 많이 하는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싱가포르 마켓도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시고 매니지드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이것도 SRS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나라나 한 섹터가 아니고 그냥 전 글로벌한 자산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장점은 리밸런싱. 그래서 뭐 시장이 매번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조금 현금화하거나 채권에 좀 더 투자하거나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 한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뭐 미국, 유럽,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 뭐 채권, 글로벌 채권, 싱가포르 채권에서 투자를 다양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리스크 성향이 어그레시브 하신지 아니면 조금 컨저버티브 하신지에 따라서 그 주식 비중이 뭐 90%가 될 수도 있고 뭐 15%가 될 수도 있고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RS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목돈 만약에 영주권자 기준으로 15,300불, 그다음에 그 EP, WP, SP 기준으로 35,700불까지가 맥스거든요. 그 맥스까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일부분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으신데 하셨을 때 한 번에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매달 나눠서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거는 자유롭게 또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펀드나 뭐 세이빙스 플랜이나 인출을 하실 경우에는 바로 영주권자 기준으로 62세 전에 SRS 계좌로 돈이 들어간다는 점, 그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다는 그 유닛 트러스트나 매니지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고 네, 그 프로핏은 SRS 어카운트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SRS 관련하고 그다음에 뭐 투자하실 수 있는 플랜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부터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그 이메일로 링크를 보내드리긴 했는데 SRS로 세금 혜택 받고 뭐 세빙스 난 투자 시작하기라는 제목으로 해서 SRS 지금 세금 얼마 내고 계시나요? SRS란 뭔가요? 어떻게 만드나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두 편으로 해서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잡지에 제가 지속적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 싱가포르 금융 관련돼서 활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촌 전문가 칼럼에 싱가포르에서 세이빙스를 시작하면 좋습니다. 라고 왜 좋은지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음성이나 아니면 채팅으로 주시면 제가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